시사와 과학을 붙여놓은 최초의 코너입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TV에 출연하세요, 요새? 아, 예. 어디 출연하십니까? 뭐, TV에 뭐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요? 그, 과학자들 모여가지고요. 네. 저 과학자도 아닌데, 사회상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하고 있죠. 공중판 아니고요. 케이블에서. 네. 살림이 도움됩니까? 별로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뉴스 공장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작가님이나 PD님이 들으셨겠죠. 듣다가. 예, 원래 저희 팟캐스트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뉴스 공장이 생각보다 좀. 자, 시끄럽고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7분 40초가 남았네요.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원래 뭐 시간이 3분만 남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오늘 기록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는 천체가 하나 있어서 이 천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특정 천체를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 천체는 바로 달입니다. 달이요? 요즘은 특히 님자를 붙여서 달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근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는 햇님, 달님, 별님 해서 천체들의 존칭을 붙이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천문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네. 일단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는 많은 위성들이 있죠. 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데는 수십 개씩 있고요. 화성에도 조그만 게 둘이 있고. 근데 우리 달림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어요. 예. 왜 특별하냐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설이 있죠. 그렇죠. 그 얘기도 드릴 건데요.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지구 절반인데 화성의 위성은 지름이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달인 것이죠. 명왕성보다도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환합니다. 네. 이제 지구의 달림만 왜 유독 큰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달림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관련되죠.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덩어리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헬조선, 헬지구, 네. 헬지구였는데 그때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 화성만한 거대한 천체가 헬지구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엉켜 버렸어요. 떡져 버렸어요. 네. 뭐 얘만 하세요 이렇게. 빨리 끝나고 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계속 해봐요 한번. 그 충돌로 인해 떨어져 나온 땅덩어리가 뭉쳐서 우리 달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행성의 달에 비해서 훨씬 크고 밝고 그래서 달림은 우리 지구의 형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완전한 과학 아닙니까? 막. 예. 예, 과학입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흰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를 그 팔짱 껴 그렇게 듣고 있으시면 감동이 안 와요 지금.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막 지금 내가 어디서 웃을까 하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긴 해요. 예? 나쁜 이미지요? 예, 왜 특히 유럽에서. 이건 지금 달 자체에 대한 연구군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잘 들으시면 예.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놓치고 계세요 다. 오케이. 예. 예.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 인간이 출현한다는 전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잘 생각하면 보면 이게 달님 잘못이 아닙니다. 달은 그냥 밝게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고 괜히 늑대들이 이상한 괴물로 변해서 달 보고 네.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늑대 민폐 잘못이다. 끼치고 설쳐된다. 이게 전적으로 늑대들 문제인데 지금 늑대의 문제다. 그걸 달님에게 전가시키는 건 곤란한 일이죠. 사실 보름달은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요즘에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보름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네. 그래서 밤길을 갈 때 달이 이제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네. 플래시가 없었으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이면 달림을 벗삼아서 먼 길을 안전하게 걸으며 내일 떠오를 밝은 해 희망을 갖곤 했던 것입니다. 네, 대충 그런데. 감오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니 뭐 처음부터 알긴 알았는데 네. 웃을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웃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달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 자전축 기울어진 걸 달이 붙잡아 매고 있거든요. 중력으로. 그럼 사계절 없어지겠네요.
이게 달이 없어지면 사계절이 없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자전축 각도가 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요동치게 된다고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요동치게 된다. 잡아주는 예. 천체가 없어서. 예. 아하. 만약에 직각으로 서게 되면 적도는 완전히 더워지고요. 예. 조금만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겨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림, 우리 달림은 빛나는 외모의 상징이자 어둠 속에서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천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헬 지구의 불덩어리와 충돌의 거대한 혁명 속에서 탄생한 밝고 커다란 달림.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책임지고 밝히는 존재로 빛나야겠다. 이런 천문학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제가 보기엔 공장장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앞에 양절 변호사님과 싸우느라고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달, 예. 크기가 얼마였다고요? 달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달이 태양보다 훨씬 작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지름이 400배 작은데 400배 가깝게 있어서 달하고 태양이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400배. 네. 그건 신기하네요. 요거 진짜 이상한 우연인데요. 진짜 우연이네. 이것 때문에 계기일식이 가능한 크기는 것이고. 400배 작은데 네. 거리차가 400배여서 딱 거의 똑같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 신기하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태양계 내에 지금 행성들의 16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 중에 모 행성과 이런 관계에 있는 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달림만 그렇습니다. 태양과의 거리와 예. 크기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그래서 크기가 아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다, 계기 일식이 그거는요. 가능하죠. 달이 재밌네요. 정확하게 가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거의 똑같다는 얘기네요. 눈에 우리 육안에 예, 보이는 우리 건. 육안으로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네요. 다른 행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그게 400배 400분의 1이고 400배에 400배 떨어져 있다. 말이 이렇게 오늘 꼬이죠. 재미없어가지고 그런가? 공장장님 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비율이 딱 맞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무슨 과학적인 없습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방정식에 의해서 그런 건 없어요? 예, 우연입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우연이요?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한 수천만 년 전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해하고 동등하게 밤에 달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게 만약에 크기가 훨씬 더 작았으면은 달이 아주 조그맣게 보였을 테니까. 예, 그런 문화가 안 생기죠. 해님 달님이 안 됐겠네요. 안 되죠. 그 음양 이런 문화도 안 생겼을 것이고 음양 오행설도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겼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달림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달을 어떻게 보존해? 가서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달 부동산 판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보존하자. 임기 끝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오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달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근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는 햇님, 달림, 별림해서 천체들의 존칭을 붙이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천문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요. 네. 일단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는 많은 위성들이 있죠. 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데는 수십 개씩 있고요. 화성에도 조그만 게 둘이 있고. 근데 우리 달림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어요. 예. 왜 특별하냐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설이 있죠.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드릴 건데요.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지구 절반인데 화성의 위성은 지름이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달인 것이죠. 명왕성보다도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환합니다. 네. 이제 지구의 달림만 왜 유독 큰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달림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관련되죠.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덩어리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헬조선, 헬지구, 헬지구. 헬지구였는데 그때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 화성만한 거대한 천체가 헬지구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엉켜 버렸어요. 떡져 버렸어요. 네.
뭐 얘만 하세요 이렇게 빨리 끝나고 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계속 해봐요 한번. 그 충돌로 인해 떨어져 나온 땅덩어리가 뭉쳐서 우리 달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행성의 달에 비해서 훨씬 크고 밝고 그래서 달림은 우리 지구의 형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완전한 과학 아닙니까? 막. 예. 예, 과학입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흰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를 그 팔짱 껴 그렇게 듣고 있으시면 감동이 안 와요 지금.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막 지금 내가 빠르게 어디서 읽고 웃을까 있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런데?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긴 해요. 예? 나쁜 이미지요? 예, 왜 특히 유럽에서. 이건 지금 달 자체에 대한 연구군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잘 들으시면 예.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놓치고 계세요 다. 오케이. 예. 예. 그럼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 인간이 출현한다는 전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잘 생각하면 보면 이게 달님 잘못이 아닙니다. 달은 그냥 밝게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고 괜히 늑대들이 이상한 괴물로 변해서 달 보고 네.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늑대 민폐 잘못이다. 끼치고 설쳐댄다. 이게 전적으로 늑대들 문제인데 외모의 상징이자 어둠 속에서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천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헬 지구의 불덩어리와 충돌의 거대한 혁명 속에서 탄생한 밝고 커다란 달림.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책임지고 밝히는 존재로 빛나야겠다. 이런 천문학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제가 보기엔 공장장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앞에 양지열 변호사님과 싸우느라고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달, 예. 크기가 얼마였다고요? 달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달이 태양보다 훨씬 작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지름이 400배 작은데 400배 가깝게 있어서 달하고 태양이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400배. 네. 그건 신기하네요. 요거 진짜 이상한 우연인데요. 진짜 우연이네. 이것 때문에 계기일식이 가능한 크기는 것이고. 400배 작은데 네. 거리차가 400배여서 딱 거의 똑같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 신기하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태양계 내에 지금 행성들의 16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 위성들 중에 모 행성과 이런 관계에 있는 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달림만 그렇습니다. 태양 시사와 과학을 붙여놓은 최초의 코너입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TV에 출연하세요 요새? 아, 예. 어디 출연하십니까? 뭐 TV에 뭐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요? 그 과학자들 모여가지고요. 네. 저 과학자도 아닌데 시사 사회상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하고 있죠. 공중판 아니고요. 케이블에서. 네. 살림이 도움됩니까? 별로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뉴스공장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작가님이나 PD님이 들으셨겠죠. 듣다가. 이게 원래 저희 팟캐스트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뉴스공장이 생각보다 좀. 자, 시끄럽고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7분 40초가 남았네요.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3분만 남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오늘 기록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는 천체가 하나 있어서 네. 이 천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특정 천체를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 천체는 바로 달입니다. 달이요? 요즘은 특히 님자를 붙여서 달. 지금 롯데대 문제다. 그걸 달님에게 전가시키는 건 곤란한 일이죠. 사실 보름달은 웃기려고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요즘에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보름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네. 그래서 밤길을 갈 때 달이 이제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네. 플래시가 없었으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이면 달림을 벗삼아서 먼 길을 안전하게 걸으며 내일 떠오를 밝은 해 희망을 갖곤 했던 것입니다. 네, 대충 그런데. 감오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니 처음부터 알긴 알았는데 네. 웃을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웃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달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 자전축 기울어진 걸 달이 붙잡아 매고 있거든요. 중력으로. 그러면 사계절 없어지겠네요.
이게 달이 없어지면 사계절이 없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자전축 각도가 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요동치게 된다고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요동치게 된다. 잡아주는 예. 천체가 없어서. 예. 아하. 만약에 직각으로 서게 되면 적도는 완전히 더워지고요. 예. 조금만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겨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림, 우리 달림은 빛나는